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마키 옥션 교육센터 김덕주 시장님 그리고 김대용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나 실장이고 너는 강사. 네, 오늘 라이브 대기창에서 이제 먼저 들어오신 분들끼리 이제 인사를 하고 계셨어요. 경수님 그리고 원희님 그리고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어, 영어로 해주시지 마시고 이제 음, 한글로 좀 써주세요. 이게 저희가 이게 채팅창이 뭐야? 너무 멀리 있어서 음, 영문으로 그 닉네임을 쓰시면 전혀 안 보입니다. 네. 네, 아무튼 오신 분들 한 번씩 인사 좀 부탁드리고요. 용희님이 제일 먼저 오셨네요 오늘. 역시 저랑 이름 비슷한 용희님 가장 먼저 들어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음, 인더스트리얼 개 어려워요. 무슨 뜻인가요? 아무튼 오늘은 12월 마지막 라이브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1주차부터 그리고 4주차 총 라이브 강의가 네, 6번 오늘 포함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차부터 5차까지 저희가 덕주 실장님 시작으로 해서 제 마케팅 교육까지 이렇게 5번의 라이브 교육을 시작을 했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질문과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또 질문이 많이 올라온 게 있어요. 네. 그중에서 제가 오늘 베스트 질문을 좀 뽑았는데 그림하여 베스트 5 질문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스트 5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리고 오늘 채팅창에 접속하신 분들 네, 채팅 라이브 실시간으로 질문 주시고 질문 주신 분들 가급적이면 네, 광고성 임원이 팡팡팡 드릴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네, 다들 공감이 되는 질문을 주셔야 돼요. 내 것만 가지고 막 질문 주시면 공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다 공감할 수 있는 질문 주신 분들께 네, 광고성 임원이 팡팡 쏠 겁니다. 네, 그래서 12월은 선물의 날이죠. 그래서 선물 많이 갖고 왔으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이 채널 올라왔던 다양한 이제 창업 TV 영상들의 댓글들이 달려요. 그 댓글 중에서 제가 한 분 댓글 먼저 뽑았습니다. 어떤 질문이셨냐면 지금 화면이 좀 작죠. 제가 조금만 더 크게 해볼게요. 네, 어떤 질문이시냐면 네, 잘 보이시나요? 이게 좀 가려지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뒤로 뺄게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자는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일부러 했어요. 이분께 제가 허락을 받은 게 아니니까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 이 질문이 다른 분들한테도 굉장히 궁금하셨던 것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닉네임은 FI로 시작하시는 분이셨고요. 저희 덕주 실장님이 진행하셨던 저희 창업TV 영상에서 옥션지마켓 키워드 광고 시작하기라는 저희가 10분짜리 영상을 담은 영상들이 저희 지마켓 옥션 교육 채널에 올라와 있는데 그 올라와 있는 것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자, 댓글은 뭐냐면 질문이셨고 매크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질문이 그냥 몇 분 만에 삭제되어 버려서 다시 남깁니다. 질문이 삭제됐었다라고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질문이 저분이 음. 질문에 매크로란 키워드를 써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삭제당하는 거예요. 아마 저희가 삭제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자체에 이 크롤링 되는 게 아마 매크로라는 단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동- 아마도 매크로는 들어갔으니 그거 관련된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뭐 그리고 뭐 뭔가 아이디 변경, 뭐 쿠키 이런 내용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불가한 키워드가 아마 질문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채팅창에다가 글을 남길 때 제가 만약에 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그 글에다가 여러 가지 남기면 그 글이 아예 댓글이 안 보여져요. 채팅창에.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옆에 보이는 저희 채팅창에 내가 남기는 모든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남겼는데 이상하게 채팅창에 방영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뭐 홍보글이라든지 또는 URL이 담겨져 있는 그 댓글들은요. 저희가 삭제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이 채팅에 자동으로 예, 게재가 안 되게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참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이분도 몇 번 남기셨다고 하는 게 매크로에 대한 거 관련된 뭐 키워드가 뭐 미노출 키워드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네, 구글에 상위 노출 검색하면 나올 수도 없이 나오는 매크로 업체들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법이 좀 다르신데 무슨 얘기냐면, 구글에 검색하면 진짜 많은 매크로 업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 IP 변경과 웹브라우저 쿠키 등 초기화를 통해 다시 접속해 클릭하는 방식을 이용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께서 말씀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 CPC 광고 기준에서요, 중간에 대행한 업체 중에서 조금 불법적으로 대행한 업체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뭐 IP하우스 아직도 지금 서비스를 할 것 같은데요, IP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몇 개 IP를 그 IP하우스 같은 이런 사이트 내에서 이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면 내가 몇 개의 IP를 가지고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인터넷 창을, 인터넷 서버를. 그러다 보니까 내가 IP를 끄고 다른 IP를 켜고, 그리고 또 다시 다른 IP를 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IP가 방영되는 것들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여러분들 파워클릭은 무슨 광고죠? 네, CPC 광고잖아요. 이 CPC 광고의 하나의 개념은 소비자분들이 한 IP로 접속을 했을 때 해당 마켓에서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노출된 광고 상품을 그 해당 IP이기 때문에 한 번 클릭을 하면 클릭된 과금되는 방식이고, 두 번 클릭해도 두 번 클릭된 과금이 나오진 않아요. 왜? IP가 동일하니까. 이용자 같잖아요. 그런데 IP하우스를 이용한 고객이 그 상품을 누르면 또 IP를 변경해 또 누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클릭이 내가 누른 만큼의 클릭이 이루어질 수 있죠. 이런 클릭이 발생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하게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무효 클릭이라고 하는 뭐 CPC 운영 업체들은 무효 클릭이라는 정책으로 만약에 클릭이 과하게 되거나 불법적인 IP의 경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는 광고비를 보존해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댓글에도 달아드렸는데, 댓글 한번 보냐면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좀 달아놨어요.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지마켓 옥션의 파워클릭 광고 센터에는 무료 클릭을 신청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무료 클릭을 신청하는 페이지는 제가 밑에 댓글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워클릭에 들어가면, 접속을 하면 파워클릭의 고객센터라고 있거든요. 고객센터에서 1대1 문의로선 들어가세요. 그러면 1대1 문의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무료 클릭이라는 라디오 버튼이 있거든요. 그 라디오 버튼 딱 누르면 어떤 내용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라고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상하게도 오늘 내가 특이하게 왠지 공격당한 것 같아요. 무슨 공격이냐, 방금 보신 것처럼 타 경쟁사한테 IP를 변경하고 매크로를 돌리면서 내 상품을 계속 부정적인 클릭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베이 말씀드렸던 고객센터 1대1 문의의 무료 클릭으로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와 그리고 접속 시간, 예상 접속 시간, 각각의 항목들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해당된 분석가들이 그 분석이 정말 잘못된 부정 클릭인지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광고비를 보상하는 그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거예요. 네. 시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료 클릭에 관련해서 한번 주변에 그랬던 분이 있으신가요? 이게 예전에는 많이 있었던 건데 요즘에도 있을지 사실 좀 의문이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고, 사례로 보면은 여기다 이제 문의를 남기면 그 IP 주소 내역을 뽑아줘요. 쭉 이렇게 뽑아줘. 뭐 자기가 스스로 IP를 추적할 수 있는 뭔가를 심어놨다라고 한다면 그걸 제출해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용 차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문의로 남기면 IP 이렇게 쭉 나온 내역들을 뽑아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독하게 뭔가가 계속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제재가 들어있지만 지금 방금 보신 분은 무슨 IP 변환기부터 해갖고 막 별의별 얘기 다 했잖아요. 저는 지금 저걸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뭐 실제로 저분이 얼마나 당했을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거를 최악의 상황을 일반 유튜브 그 뭐라 그래 방송 영상 그냥 교육 영상 밑에다가 저 댓글을 방문으로. 단다는 자체가 피해의식이 너무 있는 거 아닌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근데 그냥 본인이 어디선가 들었거나 아니면 우려하는 사항을 그냥 대충 저렇게 적었다라고 한다면 저건 좀 문제가 있는 댓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3클릭 이상이 난다라고 하면 그게 제재를 받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역을 뽑아갖고 신고하는 부분인 건데 만약 내가 매번 지출하는 금액보다 갑자기 뭔가 크게 발생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당연히 문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도 광고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용천왕님도 광고하잖아요.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내가 원래 한 25,000원씩 썼었는데 하루 광고비를 어느 날 갑자기 막 8만 원, 막 10만 원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거는 전에 한번 네. 우리 카테고리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런 근데 경우는 가능했죠. 저게 되게 일반적인 현상처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생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덧글 읽으면서 조금 황당해서 저는 피곤한 게 아니라 저런 덧글을 보면 어지러워요. 네. 그래서 저런 거 보면서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저거를 되게 심각하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럼 판매를 안 하는 게 맞죠. 워낙에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 관련된 뭐 개발 부서나 뭐 기획 부서가 이걸 되게 쉽게 생각하진 않아요. 굉장히 딥하게 차단하고 딥하게 차단한 걸 또 우회적으로 뜬다라면 또 차단하고 이 개발자분들이 뭐 그냥 앉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큰 우려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지금은 그런 뭐 무료 클릭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대요. 근데 초창기 예전이라고 하면 거의 파워클릭 이전에 스마트 클릭 뭐 MB스타 이때쯤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나 포털에서의 상위 노출되는 것들이 순위 조절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들의 공격들이 있었는데 크게 이제 지마켓 옥션에 그렇게 신청 들어오는 게 많지는 않으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글 얘기까지 꺼내셔. 네네. 그리고 글을 남겨주신 건 너무 잘하셨는데 맨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못했어요. 막 문법이 좀 다르셔갖고 남겨주실 때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또 유튜브 영상 댓글이었습니다. 네, 어떤 댓글이냐면 너무 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작게 캡처를 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으신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닉네임을 KW를 쓰시는 분이셨고요. 묶음 배송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질문에 답한 걸 보면 묶음 배송 적용 여부는 카테고리에 따라서 달라진다. 와 묶음 여부에 원치 않은 경우 배송 템플릿을 신규로 생성하여 각각 관리하면 묶음 배송 설정이 되지 않는다인데 각각 관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카테고리에서 디폴트로 묶음 배송으로 지정되고 각각 관리 물음표 하면서 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읽으면서 제가 말이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글씨가 이거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요 저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 두 번 읽어보면은 좀 다시 봅시다 이거. 네, 한 두 번 읽어보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이해가 돼요. 그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묶음 배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질문을 두 번 남겨주셨어요. 요 판매자님은 첫 번째 질문이 해결이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셔갖고 두 번째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판매하시는 분이 아마도 뭐 그룹핑이 되어 있는 상품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산을 판매한다라고 하는데 우산 A 상품이 있고 우산 B, C, D가 있어요. 근데 우산은 같은 카테고리고 뿐만 아니라 그룹핑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우산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뭐 장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합포장이 안 되는 합포장이 안 돼서 묶음 발송을 하면 우리가 손해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장화인데 이거는 진짜 해외에서 오기 때문에 내가 해외에서 직송을 보내기 때문에 요거는 배송비가 막 5,000원이에요. 근데 우산은
2,500원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묶어 넣어버리면 우리가 합포장이 안 되니까 판매하기가 배송비를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룹핑은 할 수가 없어요. 조건은. 그리고 그룹핑을 안 하는 조건 하에서 배송 조건 설정을 즉 출하지 혹은 배송비를요 신규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우산 같은 경우는 그냥 우산 템플릿을 우산 신규 배송 템플릿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화 같은 경우는 해외 배송이니까 신규로 배송비를 뭐 5,000원으로 입력을 한 신규 배송비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게 아마 오해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룹에 있던 상품의 그 중에 한 상품을요 배송비를 5,000원을 쓰는 순간 팝업창으로 뭐라 나오는지 아세요? 본 상품은 배송비가 5,000원이 되며 해당 그룹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안내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인지하고 요거는 배송비를 따로 설정을 하면 묶음 배송 즉 합포장은 안 되게 배송비를 따로 받을 수 있으나 그룹핑 되어 있는 거에는 내가 제외되는구나를 인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질문이 그 내용인가요? 맞아요. 이게 첫 번째 이제 해제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 이게 용어에 대한 헷갈림일 수도 있는데 왜 ESM에 상품 등록할 때 보면은 개별 배송비 등록이 있고 묶음 배송이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 네. 밑에 그리고 템플릿을 등록할 수 있고. 근데 저 영상에서는 아마 묶음 배송비에 대한 템플릿을 형성하기 전에 그걸 클릭하면 이제 묶인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저분은 지금 그룹과 배송비 설정을 따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등록하면서 내가 이 묶음 배송비의 템플릿을 계속 이걸 쓰면 얘랑 쟤랑 같은 걸 반영받나요?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건데 생각해봐요. 내가 이 상품을 하다가 그룹으로 묶지 않고 다른 카테고리 상품을 등록했어. 아예 안 묶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차피 그룹이 형성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우려하는 건 내가 같은 묶음 배송비를 썼으니 저거랑 이거를 같이 구매하면 되는 건 그 묶음이 되냐? 그러면 나는 손해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해제에 대한 개념이 아니죠. 해제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배송비를 설정할 때 왜 그거 있잖아요. 작은 값으로 부과, 큰 값으로 부과.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이 두 개의 상품을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은 되게 큰 거고 얘는 합포장을 해도 되는 상품이야. 그러면 얘는 합포장이 되게끔 작은 배송비로 설정을 하는 거고 쟤는 큰 배송비로 설정을 하면 결국에는 얘는 최대값을 맞기 때문에 이제 합포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몰래 저 질문 자체도 등록 안 해본 사람이 사실 판매 안 해본 사람이 남긴 거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영상만 보고 질문을 남긴 거라서 이거는 이분이 팔면서 사실 겪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가방이랑 그다음에 파우치를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가방에 이렇게 걸려고 오늘도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는 착불 상결제고 하나는 무료니까 사실 거기다 넣어서 보니까 저는 이제 작은 배송비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싫으면 그 파우치에도 그걸 걸어놔야 돼. 최대값으로 부과. 그리고 뭐 구간을 정하는 거지. 뭐 10개 이상 샀을 때 한 번 배송비 부과. 뭐 이런 식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배송비에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한데 같이 사주면 고마운 거고 내가 그게 싫다라 그러면 어쩔 수 그렇죠. 지금 뭐 HS님 얘기한 것처럼 위탁 배송이면 배송지가 다르니까 다 따로 등록해야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아예 분리를 시켜놔야지. 그래서 합포장을 못하게끔 설정을 해놔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그거를 설정을 안 해요. 근데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그런 주문건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걸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최초 설정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처음부터 그게 싫다라고 한다면 분리를 하셔야 돼요. 합포장 불가 상품 뭐 이런 것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상품의 배송이 어디서 오는지, 그러니까 어디서 출하하는지만 명확하게 알고 얘 배송비 얼마인지 이 두 가지만 알면 상품 등록할 때 만약에 얘 A 상품은 여기서 보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저기 지역 청주에서 보낸다 그러면 그 출하지를 걔를 세팅하잖아요. 명확하게. 그럼 자동으로 걔는 신규 그렇죠. 템플릿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내가 얘를 신규로 하냐 이게 아니라 얘한테 명확한 출하지가 어디고 얘 금액이 얼마인지만 나누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따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배송비를 따로 받을 수가 있어요. 신규로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편하고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설정해 놓으면 이제 고객이 이제 이 질문한다. 왜 이걸 왜 따로 막 하냐고, 배송비에 2번 받냐고, 뭐 이렇게 뭐 이제 욕 먹으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판매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뭐 단계적인 현상이라 생각하고, 배송비가 하나면 모르겠지만 배송 지역이 그렇죠. 여러 개고 배송비도 다르고 그다음에 뭐 포장 단위도 다르고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그거는 템플릿을 보면 다 나와 근데 있거든요. 안타까운 게 이거 있어요. 뭐냐면 진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룹핑은 하고 싶고 그룹핑은 하고 싶은데 배송비는 따로 받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앉아 있는 의자하고요. 잠깐만, 그러면은 그룹이 묶여요? 배송 그게 아니 다른데? 다르죠. 네. 안 묶이죠. 안 묶이지. 그러니까 의자 따로 테이블 따로를 내가 등록을 했어요. 만약에. 근데 이제 얘는 배송비가 10,000원이고 얘가 5,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배송비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룹핑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 카테고리는 중간 카테고리까지는 동일하더라도 이게 좀 불만스러운 많은 뭐 이야기가 나오는 개선됐으면 것 중에 좋겠다.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가구 판매자가 테이블하고 뭐 이런 의자나 별도의 상품들을 한 그룹에다가 배송비가 합포장이 안 되면 묶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를 사버리면 얘 10,000원 냈잖아요. 그럼 얘는 같이 사게 수가 있는 거 고객들이. 그럼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는 얘 10,000원이고 얘 5,000원 5,000원인데 이 5,000원 5,000원 따로 전화해 갖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방금 다른 유튜버 준튜브님께서 네. 처음부터 배송비를 가격에 그래 가격에 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료 배송을 단가가 하면 엄청 올라가잖아. 지금 이제 봐봐. 좀 이제 다르게 설명해 줄게요. 그 의자만 하나를 무료 배송으로 하면? 의자를 하나만 예로 들어서 서울, 경기, 인천은 예를 들어서 뭐 15,000원이야. 화물로 간다 치고 15,000원이야. 근데 이제 그 밑에 지역은 거의 한 3만 원대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리고 거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단품으로 많이 팔리는 거는 그냥 단가에 배송비를 넣으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비자가 만약에 학교 같은 데야. 그럼 테이블로 이런 거 사잖아요. 네. 그럼 얘가 가격이 녹여져 있으면 네. 얘 100개 사면 가격이 다 포함된 그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상품에 근데 어떤 원래- 경우가 있었냐면 근데 원래 개별 배송비를 받는 게 맞아요. 그쵸, 유료 배송비 상품 등록하고 거기에 무료 배송 가격 포함한 상품도 등록하고 이 두 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지럽죠. 그렇죠. 두 개 코드 같이 관리하는 그러니까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용차장님이 전전 단계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료 배송 무료배송끼리 묶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고 유료 배송은 유료 배송끼리 한 다음에 배송비 책정을 좀 다르게 하게 하면 좋은데 이걸 또 판매자들이 악용하는 경우에 이상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송비를 막 높게 책정하고 평가를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책이 약간 규격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 불편할 수도 있고 그게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룹을 여러 개로 또 나누고 이러는 게 되게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부분인데 클레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부분. 근데 그거에 대한 클레임의 어떤 불만을 기업이 책임질 거냐, 판매자한테 줄 거냐, 아니면 고객 불만을 계속 받을 거냐, 이거의 세 개를 놓고 본다라면 저는 고객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정책은 제 생각에는 괜찮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배송비 관련한 정책은. 안 그러면 네이버 꼴 납니다. 네이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배송비를 엄청나게 과도하게 책정한 다음에 하죠. 그러면 비슷하게 만든다라고 쳤을 때 2.0도 이 그룹을 묶을 때 배송비 제한을 두면 돼요. 어떤 상품에 따라서 판매가가 이만큼인데 배송비의 뭐 리밋은 이 정도다. 이 규정을 정해주면 그리고 그 이상이 등록이 안 되게 한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치를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이미 그 가격 비교 네이버 쇼핑 안에서도 그런 게 너무 많이 성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리밋을 두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은 좀 새로 나오면 지금 얘기하시는 어떤 이런 왕왕거리는 것들이 좀 누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또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댓글 읽어보면서 또 같이 공감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세요. 자, 세 번째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댓글은요. 저희 다 안 읽어야겠어요. 이거 다 읽으니까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질문이. 어떤 질문이셨냐면 이분은요. 저희 이전에 저희 오프라인 교육 때 많이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유튜브 썸네일에 이렇게 본인 닉네임 썸네일에 본인 사진이 있어요. 어, 사진이 딱 있는 순간 아마 누군지 머리? 아. 어떤 특징을 아실 거라서 제가 어. 완전 모자이크 처리해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질문을 주셨던 게 뭐냐면 아마 지마켓 옵션은 판매를 오래 하지진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을 안 것도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분 아셨던 게 10년 전인 것 같은데. 오래되신 분이요? 오래되신 분이요. 근데 되게 기초적인 질문을 주셨어. 어떤 질문이셨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확대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분은 강의를 배우러 오신 분 아니에요? 강의를 배우러 오신 것 같아요. 느낌상. 지금 강의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강의를 배우러 오신 분이셨을 텐데. 네네. 자, 어떤 질문이셨냐면, 탈취제를 근데 탈취제 판매하세요, 실제로. 아 그래? 예전에 제가 이분 사무실까지 간 적이 있어요. 간 건 아니고 교육센터가 창업센터였어요. 밥 먹었어요? 아니요. 아니 근데 인천에 있는 창업센터에서 교육할 때였는데 그 창업센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옆에 공동사무실이 이렇게 있는 아, 곳이에요. 네. 보육센터? 1인실, 2인실 이런 식으로. 좋네. 그래서 잠깐만 강사님 와보세요 하고 제가 살짝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판매 직접 하시는 분인데 개인몰하고 그리고 오픈마켓도 같이 하셔요. 근데 지금 오픈마켓 질문 중에 지마켓 옥션 특히나 탈취제를 파는데 향이 3가지다. 가격은 동일하다. 그런데 설정하려고 했더니 상품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옵션이 설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도 2.0으로 등록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나온 건데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그러니까 주셨던 겁니다. 이미지를 개별로 이거 댓글 제가 달았네요. 네네. 나 되게 오랜만에 그냥 단 건데 이거 페이지를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나 이 질문이야. 그래서 밑에 내용 보시면 뭐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있냐 뭐 이런 내용을 달아드렸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상세 페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상품이라는 걸 또 표현할 것 같아요. 상품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상품 페이지를 밑에 보면 상세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상품을 3번 등록해야 되나 이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제가 답변을 좀 다시 드리자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2.0을 아마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2.0으로 등록을 할 때 카테고리마다 옵션이 허용되지 않는가 설정이 허용되지 않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아까 방향제가 그쪽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향마다 또는 디자인마다 색상마다 설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상품을 하나 등록을 하고 우리 복사 등록이라는 버튼 있잖아요. 복사 등록 버튼 누른 다음에 3번 눌러야겠죠. 한 번 복사하고 또 한 번 누르고 2번만 하게 되겠구나. 3개니까 3개 만드시는 거야. 만들고 그 다음에 상품명 다르게 해야죠. 상품명은 비슷하되 뒤에다 무슨 향. 또 두 번째 상품은 같은 키워드를 좀 넣되 무슨 향. 두 번째 향, 세 번째 향의 명칭을 바꾸시고 페이지에도 뭐 3개가 다 있을 필요는 물론 있어도 좋고요. 아니면 각각 색상 기준만 보여지는 하나의 선택 리스트가 또 있어서 각 페이지가 각각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예전 1.0과 좀 다르게 2.0은 옵션 설정이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그 기준에서 그룹핑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한 상품에 3가지 컬러나 색이 또는 향이 같이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 댓글에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댓글 한번 실장님 얘기한 거 또 달았어요. 댓글을 뭐라고 달아주냐면 이렇게 무척 오래전인데 기억해 하시다니 쑥스럽네요. 말씀하신 대로 그룹핑으로 묶으니 간단하게 해결됐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 이전부터 방송 보시는 분들은 누누하게 우리가 2.0 관련해서는 옵션이 허용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복사해서 그룹핑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혹시나 요번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지마켓 옵션 이제 처음 등록하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좀 놀랄 수 있어요. 놀란다기보다도 좀 어려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상품들은 단품 위주로 등록을 하고 색상이나 사이즈 정도의 기본적인 옵션은 가능하나 또는 외해 상품들은 아예 이거조차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반복해서 상품을 옵션별로 등록을 하고 그룹핑이라는 기능으로 한 페이지에 묶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지금이 3번째
질문의 답변이었고요. 네 번째 질문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이런 질문이셨어요. 제 교육 컨텐츠 중에 중국 사입처 이미지 가지고 편집하는 영상이 저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포토샵을 활용하는데 많이 어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받은 페이지라든지 또는 국내에 받은 페이지도 내가 쓰려고 하는 문구가 아니라 다른 문구들이 막 적혀 있잖아요. 또는 특히나 중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퍼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중국말로 막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영상에서는 그 중국말을 지우고 그냥 간단하게 거기서 우리 한국말로 다시 상품 페이지를 만드는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저희 영상 찾아보시고요. 자, 이 영상에서 질문을 남겨주신 게 그거예요. 중국어 번역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랑 이제 실장님하고 이야기해보니까 가장 쉬운 게 네이버 번역기 다들 이용해 보셨나요? 세상 좋아졌죠. 네, 진짜 좋아졌어요. 심지어는 이미지를요,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갖고 온 캡처한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그 이미지, 즉 글씨가 긁히지도 않는 사진 속의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그 이미지를 그냥 스마트 렌즈 혹은 그 팝하고 어플만 사용하더라도 그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중국말을 뽑아다가 얘를 번역을 해줘요. 진짜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신기해서 여러분들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용하실 때는 여러분 네이버 웨일 이용하시나요? 네이버 웨일? 맞아요. 네이버 웨일. 지금 나이스데이 님도 이용하시죠? 맞아요. 네이버 웨일입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하고 계시네요. 네이버 웨일 보면 저는 1688.com에서 상품 소싱을 좀 하는 편인데 만약에 이런 이미지 있죠. 이런 이미지 우클릭 하잖아요. 자, 여기 우클릭 하잖아요. 이렇게 우클릭. 그러면 여기 보면 이미지 번역이라고 보이시나요? 눌러볼까요? 진짜 신기해요. 저기 롤링돼서 넘어가네. 여기 이미지는 지금 경지된 게 아니군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요걸로 남겨놨다. 네, 이미지 번역. 화면이 어제 떴나요? 잠깐만요. 다른 방법이에요. 이거 말고 이렇게 해도 이미지 번역되는데 지금 제 컴퓨터에는 이 기능이 바로 재생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이미지를 상품 페이지를 하나 찾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캠핑용품을 좀 볼까요? 캠핑용품. 다들 웨일 번역을 하고 계셨구나. 진짜 웨일 많이 쓰시네요. 페이지 하나를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품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원단인데 원단에 중국말 엄청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국말 기준에서 먼저 캡처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왜냐면 이걸로 하면은 이 이미지가 되진 않아요. 번역이 되진 않아서 얘를 누르면 그 텍스트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점점점 보이시죠? 저는 이렇게 해서 캡처를 우선 받은 다음에 이렇게 캡처. 그리고 여기 보면 검색이라고 있어요. 렌즈 보이시나요? 검색 이렇게 누르면 이제 나왔죠? 여기 보면 이게 나와야 돼. 렌즈, 스마트 렌즈. 그러면 이 스마트 렌즈에 내가 번역하고자 하는 이 글자, 문구들도 있고 이거를 Shift 키 누르고 끝까지 누르잖아요? 그럼 이 한꺼번에 얘네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밑에 상품 공급원이 충분하고 좀 이상하긴 하다. 그렇죠? 대량의 현물을 판매한다. 굉장히 사전적으로 번역을 하긴 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거를 이제 편집해서 쓸 거잖아요. 그러면 상품이 뭐 충분히 재고가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다시 입력을 하면 될 거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헤드라인 타이틀 같은 것도 볼까요? 뭐 이런 글씨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웨일 사용해서 상품 페이지 만드실 때 캡처 먼저 하시고요. 이렇게 캡처. 그리고 검색 눌러서 이 글씨가 뭔지를 이렇게 번역기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야. 자료 해석이군요. 자료 해석. 여기 지금 주신 분들 얘기하면
네. 그것도 있고 그냥 또 다른 기능도 이건, 있나요? 이건 다른 번역인가요? 이거는? 이건 그냥 글자만 번역이 돼요. 이건 글씨 번역.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런 글씨들만 번역이 돼서 오케이. 이미지 번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지 번역은 네, 아까 나이스데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클릭해서 네, 아까 이미지 번역 누르기가 가능하고 근데 보면은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클릭이 안 돼요. 막아놨을 거예요, 사이트 내에서. 그런 캡처하고 해야 경우는 되는구나. 캡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메인 같은 경우는 우클릭이 돼요. 메인에 있는 이런 배너들은. 근데 요 기능을 통해서 번역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끔 우리가 우클릭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상세 페이지는 누가 도용 못하게 우클릭을 방지를 해놓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캡처해서 이렇게 캡처를 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우클릭이 얘는 되지만 요 밑에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이거 봐요,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웨일의 캡처 기능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이건 영문까지 같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캡처한 다음에 검색을 한번 누르면 이런 식의 번역기가 나오더라. 이 번역기를 통해서 우리가 번역하고자 하는 이 문구를 번역을 하고 그걸 상품 페이지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더 좋은 팁이 있다고 하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네, 나이스데이님 여기다 질문할 거 있는데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하셔도 됩니다. 네, 나이스데이님이 PC 주변기 카테고리나 등등 같은 상품을 중복해서 올리는 제품들이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PC나 주변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중복 상품이 많다. 이런 거죠.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미지가 없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넘버, 코드 번호나 모델명만 가지고도 상품을 쉽게 묶을 수 있고 쉽게 판매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이 전용 상품이 아니지만 오프라인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남는 상품들 있죠.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블랙 상품들 같은 경우에요. 그런 상품들을 대거 온라인으로 넘어오는 경우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저게 한 판매자가 저렇게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궁금하네. 여러 판매자가 같은 상품을 중복으로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한 명의 판매자가 같은 상품을 계속 중복으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일단은 나이스데이님이 달아주시면 될 네, 것 같고, 나이스데이님이 한번 달아주세요. 엔티님은 이제 뭐 판매자 상품 일괄 공지 시 옥션은 이미지 등록이 가능한데 지마켓 텍스트만 가능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건 모르죠. 이게 사실은요, 이거는 제가 뭐 생각하는 건데 뭐냐면 곧 옥션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렇죠. 전체적인 추세라서 원래 예전에 저희가 이런 래퍼를 보면요, 지마켓 먼저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옥션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적용을 하잖아요. 케이스가 괜찮으면 두 개 사이트가 다 방영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마 지마켓이 텍스트를 운용을 하면서 큰 문제 없이 공지사항을 쉽게 이용하더라 그러면 옥션도 바뀔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여러 가지 문의나 좀 좋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 다시 지마켓도 뭐 바뀌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은 이미지 등록이 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거를 개발 단계에서만 얘기해 본다면 지마켓이랑 옥션이 ESM 플러스 안에서 같이 활용이 되지만 원래는 예전에는 GSM이라고 지마켓은 따로 관리했고 셀플러스라고 하는 옥션의 툴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기능을 두 개를 넣어갖고 그 ESM 플러스 안에 그냥 넣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애초부터 지마켓은 그 일괄 공지 기능에 에디터가 안 붙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옥션은 그게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수정하려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지마켓은 그냥 텍스트로만 해버린 거고 여기는 에디터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고 여기가 안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안 되고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개발 단계의 문제라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그런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네. 개발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가 있다. 그게 지마켓일지 옥션일지 그건 잘 모르겠다 이런 거고. 그리고 나이스데이님 질문 달아주셨나요? 한 한 사람이 사람이 한 이제- 사람 말씀하시는 거군요. 가격 비교 때문인 거에 맞아요. 네. 가격 비교 때문인 거고 그 DB가 이제 한꺼번에 뭉쳐져 갖고 보여지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 판매자가 여러 번 중복으로 등록한다고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키워드를 좀 바꿔서 등록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경우다라고 한다면 뭐 그분의 목적이 있겠죠. 뭐 다양하게 노출을 시도하는 거 가격 비교 쪽에 뭐 내부에서는 그 상품을 다 광고하면서 팔 수는 없으니까 사실 의미 없는 행동 중에 하나인 거고
결국 외부 채널에서 고객 끌어오려고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을 적용해 갖고 이제 등록하는 형태. 그리고 그걸 이제 밖에서는 가격 비교를 묶으려고 하는 형태.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맞아요. 그게 거의 대부분이죠, 요즘은. 가격을 세우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 질문. 나이스데이도 질문 들어오셨네요. 이미지 호스팅 이용 시 퍼센트 뭐예요? 네, 이런 주소가 안 특수 한글, 비용 한글.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글로 해도 이게 나온다. 그 무슨 얘기냐면 파일명은 그냥 영문 숫자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올릴 때 제 상품의 그 뭐 영문의 일종의 저만 알아볼 수 있는 약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언더바 넣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날짜 올린 날짜를 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날짜 그리고 영문 이 두 가지만 활용하시면 저렇게 특수기호 안 나와요. 저게 예전에 제가 웹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할 때 저게 있으면 호환성에 대해서 크로스 브라우징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각 페이지에 뭐 구글 페이지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저걸로 인해서 제대로 된 이미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고 반드시 호환성을 맞추려면은 영문 숫자만 가지고 이용을 하라고 이렇게 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전 여러분께서 호스팅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글을 쓰면 액박이 떴었죠. 예전 호스팅은. 지금 맞아요. 많이 좋아진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한글 안 쓰는 게 맞죠. 문장 보호도 안 쓰는 게 맞고 거의 대부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문, 언더바 정도, 숫자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또 질문이 왔어요. 정윤박님 질문 주셨어요. 이베이 이미지 호스팅 계속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자사몰 카페에서 사용 중인 호스팅 비용도 문제로 이베이 사용하는데 이베이가 아니에요 이제. 네. 그냥 G마켓 옥션 이미지 호스팅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유료로 바뀌거나 없어지진 않겠죠? 네, 그러진 않아요. 그 답변은 이미 몇 년 전이더라? 2년 전인가 3년 전에 받았어요. 호스팅을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 아예 없다. 네. 네. 추후에 바뀔 예정이 있냐? 없다.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거라서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초기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상품을 그냥 등록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가져오기 해서 등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미지 호스팅이라는 걸로 개편이 되고 나서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아 이거 유료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그 얘기가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죠. 12년 정도 됐는데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호스팅을 자꾸 이걸 갖다가 쓰니까 다 죄다 이제 G마켓 옥션 거를 쓰다 보니까 트래픽에 문제가 이제 발생이 돼. 그래서 대량 등록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재하고 해서 이제 서버에 대한 비용을 이제 조금 줄인 거죠. 또 고맙게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는 호스팅을 쓰지 않는 상품 등록의 방식을 택하고 쿠팡 같은 경우에도 내가 호스팅을 G마켓 옥션 걸로 써서 등록을 해도 등록하자마자 걔네가 자동적으로 자기네 호스트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 호스팅에 대한 이슈가 없을 거예요. G마켓 옥션도 네네. 11번가 정도만 이제 뭐 하면 되는 그리고 거니까. 어차피 G마켓 옥션을만 가지고 대량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량 DB 등록하시는 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호스팅이 5기가씩 분이 사업자가 지원이 안 되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무조건 5기가 넘어갈 거예요. 상품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어차피 뭐 카페24나 이런 호스팅을 외부로 이미지 호스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판매자님들은 G마켓 옥션의 호스팅이 되게 좋대요. 저는 이제 그 직접 우리 개발자들하고 미팅하면서 들은 건데 보안상의 이슈가 강력하게 통제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좋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해외에서 오픈하시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올렸던 G마켓에 있는 이미지 호스팅의 이미지가 외국에서 오픈할 때 정말 빠른 속도로 볼 수 있게 뭐 영문 용어가 있었어요. 그 용어를 쓰면서 그렇게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해외 판매하시는 분들이 잘 볼 수 있다. 이미지 빠르게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뭐 무제한 문제 대역폭. 대신 5기가 이하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저 5기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방법은 아이디 추가를 해서 또는 아이디가 두 개일 거 아니에요. 옥션 G마켓이. 그럼 얘 5기가 쓰면 돼요. 옥션 5개까지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복수 아이디 추가하셔갖고요. 아이디 5개까지의 옥션, 그리고 G마켓 3개까지입니다. 그러면 얘 또 5기가, 얘 또 5기가, 얘 또 5기가요. 너무 텅텅 남아 돌 겁니다. 너무 40, 걱정하지 마세요. 40기가를 다 쓸 수는 없지. 뭐 질문 마지막 건가요 이제? 네, 마지막 이제 댓글 또 보도록 할게요. 또 우리 여러분께서는
라이브 채팅창에 계속 질문 주셔도 됩니다. 자, 5번째 박땡땡님께서 댓글 달아주신 거예요. 저희 지마켓 옥시전 판매자가 알려주는 상품명 작성법이라는 저희 영상에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댓글에 아마도 그때 상품명 작성하실 때 리터 얘기가 나오셨었어요. 그래서 그 리터에게서 질문이 리터도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리터, 주셨어요. 인치, 평형 이거에 대한 이야기죠. 공정위에서 권고하는 사항 중에 넣지 말아라. 애매한 수치다. 네. 그건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그래서 센치 개념으로 바꾼 사이트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일단은 지마켓 옥션 내부 안에서는 그 단어들을 못 쓰게 해놨죠. 근데 일부 쓰는 판매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긴급 메시지로 날려주고 수정하고 뭐 이런 이제 절차를 봤는데, 기본적으로 저 리턴은 지금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일단은 고객센터에 전화해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내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왔으면 좋겠는데 상품명에 내가 뭐를 쓰면 이게 노출이 됩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센치를 넣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 게 아니라 일부 카테고리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수정 요청을 한 카테고리.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담당 AM, MD라고 하는 분들이 그거를 미리 캐치를 해서, 예를 들어 15인치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뭐 83cm를 넣는다거나 뭐 이런 식,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넣었을 때 뭔가 노출이 되는 현상을 만들어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디지털 가전이 대부분 그렇고, 그 외 카테고리는 그거 아예 신경을 안 쓸걸요. 그냥 쓰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아마 되어 있는 게 현재 수준이라서, 이거는 소분류 카테고리나 이런 데서 조금 맞춰줘갖고 노출을 좀 더 강화해야 지마켓 옥션에 더 많은 트래픽이 생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공정위 정책에 뭔가 굉장히 지마켓 이베이 시절에 이 사이트는 1등 사이트였기 때문에 공정위의 권장 사항을 또 외국계였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지켜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의무가 있어서 관리 대상이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빨리빨리 바뀌었던 거예요. 다른 사이트는 그거 막 그냥 방치하잖아요. 사실. 그 이후에 이제 11땡땡이도 바뀌고 막 그래요. 네. 지금도 아마 들어가 보시면 크게 차이가 날걸요? 똑같이 11번가랑 지마켓이랑 동일 상품 기준으로 해갖고 인치랑 막 이런 것들 검색을 해보면 11번가 그냥 방치해. 그냥 둔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라 아무도 안 하나 봐. 사실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쇼핑도 그렇잖아요. 그냥 다 노출한다고. 근데 이제 지마켓 옥션은 그거를 굉장히 잘 지키는 편이에요. 강력하게 진짜. 제재를 하는 편이죠. 네. 그게 좀 달라요. 고준우님이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나요? 요즘에 저 준호 사장님이 저기 지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을 팔아요. 골프 막 이런 쪽 상품을 팔고 이제 야외 상품을 파는데 고민이 많은 거야. 맨날. 그래갖고 저한테 메일도 보내고 카톡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냐고요? 부자는 어떤 부자를 얘기하는 거? 마음의 부자야? 아니면은 뭐 금전적인 부자야? 뭐 아니면은 자식 부자야? 뭐 뭔 부자야? 그래서 본인이 살아가면서 부자의 어떤 그 기준을 정하기 나름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는 준호 사장님은 돈이거든. 아, 그렇죠. 돈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겠죠. 돈을 엄청 벌고 싶어 하거든. 근데 그 조급함부터 버려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시간이 해결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에 예전에 그런 거 질문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어떤 답변을 했었냐면, 그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전인권 1회차인가? 그때 이제 전인권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그 특이하시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특이하신 분인데, 그분이 얘기했던 이제 성공에 그리고 부자가 되는 어떤 그 흐름은, 내가 10년을 같은 일을 꾸준히 하면 그 10년 안의 패턴에 어느 순간에 맞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트렌드는 온다라는 거죠. 10년 주기로 막 도니까. 근데 내가 그거를 중간에 포기하고 자꾸 다른 거 하고 또 이때는 또 다른 거 하고 이러다 보면 기회를 맞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거를 내가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체력, 저는 그 미생이 나오잖아요.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도저도 해도 안 돼갖고 이제 마음이 상하고 체력도 상했다? 그러면 이제 다 일단 그만두고 운동부터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템 판매하시면서 상품 판매하시면서 처음에는 내가 잘 될 거라고 해서 갖고 왔던 상품들이 잘 되지 않고 재고만 쌓이고 이럴 때 어떤 내가 생각도 못했던 상품이 갑자기 매출이 주문이 막 올라오고 터질 때가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한 번 정도는 굉장히 저희가 배송 보내기도 힘들 정도로 주문이 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되게 짧게 가기도 해요. 길게 가면 되게 좋겠지만 근데 그렇게 기회를 계속 많은 상품들의 연구도 하고 분석하면서 운영하다 보면 아마 계속 그런 상품들이 대거 생기고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이 많아져야지 주문도 늘어나고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만. 현주 강사님, 그 NT님 질문에 유튜브 링크 하나 찍어주세요. 그거 뭐 상위 노출 관련한 거? 우리 이번에 영상 NT님이 질문 주신 거는 상위 노출 관련된 덕수 시장님이 왜 그러냐면 지지난주에 라이브 강의 한 게 있어요. 이미 했고 저거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죠. 긴데 네네네. 단순하게 그거를 딱딱 이것만 하세요라고 얘기 드리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거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스데이님이 잠을 안 자면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고준호님이 제가 봤을 때는 잠을 별로 안 자요. 저분 굉장히 심각한 그 뭐라 그럴까 불안 증세가 있기 때문에 거의 잠을 안 잔단 말이야. 그래서 잠을 저분한테 붙이면 안 돼요. 네, 그럼 저분한테 뭔가 빠져날 구멍을 주기 때문에 HS님 부자 옆에 꼭 붙어 있으면 돈 벌어요. HS님 한번 만나고 싶어. 아까 이제 우리 둘 나온다니까 영상이 칙칙하다. 여기다가 이렇게 딱 앉혀놓고 HS님 무지함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뭔가 얼마나 더 칙칙해지나 이런 걸 좀 재봐야 되는데 부자 옆에 꼭 붙어 있으면 돈 버는 거 맞는 얘기인 거는 맞아요. 네, 맞는 얘기인데 비굴해지죠. 그래서 비굴함을 선택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붙어 있으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질문 2. 베프가 과수원 벼농사를 하는데 그래 과수원을 하는데 벼농사를 한다고요? 과수하고 벼농사 같이 한다는 거지. 농부예요. 농산물 과일을 저렴하게 지원해 준다고 해서요. 면세 농산물 상품 등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등록점 매뉴얼을 보겠지만 면세 농산물 등록하는 팁이 있을까요? 그 면세 과세에서 면세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정윤파크님 등록 방식은 똑같아. 면세 과세 여기에서 면세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 만약에 과세 선택해놓고 그냥 하잖아요. 나중에 부가세 다 붙어서 나옵니다. 나중에 빼달라 그러면 안 빼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등록할 때 면세를 그냥 꼭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ESM 플러스 상품 등록 세 번째 단계에서 이걸 대부분 우리는 그러니까 과세 상품이다 보니까 체크 안 하고 넘어가시는데 저게 만약 가공되지 않는 실물 그 농산물 자체다라고 하시면 면세 상품이 맞고요. 그 면세 상품을 한 번은 뭐 관련된 뭐 담당 세무사님이 있으시면 한번 상의 한번 받으시고 그렇죠. 그 받은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게 포장을 한 번 더 하고 뭐 하고 이러면 면세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등록하실 때 면세로 체크하고 등록을 한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벼농사진 쌀 같은 거나 그리고 과일 같은 상품들은 여러분 그 상품 등록할 때 텍스트 위주로 좀 등록을 하시고 감성을 좀 많이 담으세요. 왜냐면 지금의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을 유심히 보면 특히나 제가 좀 좋아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그 해산물 파시는 분이 있어요. 꽃게 팔거나 생굴 파시는 분이 있거든요. 바다내음이라는 판매자님인데 그분이 의외로 제가 진짜 잘하세요. 한 번씩 보시면 어떻게 등록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딱 나실 건데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유튜브 영상에서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 텍스트 좀 치고 내가 화면 돌려줄게요. 좀 위험한 얘기 아닐까? 이거 누가 치고 갔어. 이런 글씨를 누가 치고 갔더라. 이게 무슨 글씨 써있지? 모르겠어. 네, 됐죠? 허용하지 않아요. 다 뜯어갑니다. 네. 다 뜯어가요. 어차피 그래도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게 내 회사인가요? 네. 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되지 않아. 진짜 힘들어요. 그럼 나중에 인적 공제한다고 사람들하고 환원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인건비로 다 나가다가 뭔가 사업 잠깐 흔들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겪어봐야 이제 부자 되기가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네, 뭐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잠깐 보신 분들은 대충 그랬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댓글은 5개 베스트 댓글을 다 봤고요. 캡처를 했어야 되는데 HS님이 캡처해서 신고하시려고. DV를 돌리면 다 나오는 거고 이거 다시 보기 들어갈 건데 개인이 부자 되는 거 허용하지 않는데 진짜 사실이잖아. 벌어본 분은 알걸요? 내 수익이 월 1,000만 넘어가도 종합소득세 때 난리 나요. 뭐 생각해봐. 해본 분은 알 거야. 뒤로 다 뜯기는 거라니까. 그거 몇 년에 걸쳐서 뜯기는데 차 좋은 거 뽑지 마요. 뽑아봤자 어차피 연에 뭐 내가 뭐 그거 할 거 아니면 800만 원씩 그거 되는 거잖아. 그러면 차값을 내가 폐업 신고를 해도 그게 끝까지 쫓아온다니까. 나중에 넌 다 뱉어내야 돼요. 내가 진짜 사업 한 10년, 15년 할 거다 그러면은 좋은 차 뽑아도 돼. 근데 나 단기로 하고 끝낼 거야. 뭐 5년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차 뽑는 거 아니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런 것들부터 해서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아. 근데 기준점이 그렇다는 얘기야. 아무튼 남이 저한테 해준 얘기야. 제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HS님 남산 끌려간다고. 괜찮아. 끌려간. 요즘 그런 시대야? 네, 이경수님 질문 주셨어요. 네, 베스트 코너 썸네일에 대해서 궁금하다. 베스트 코너의 썸네일은 글씨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거 휘황찬란한 거 겁나 많아. 그래서 아마 이경수님이 도대체 글씨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신 걸 수도 있어요. 경수님한테는 정석을 알려주자고. 썸네일은 그 상품만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네. 뒷배경을 그 컨셉샵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죠? 그거를? 누키 컷? DP? 연출 컷? 연출 이미지나 그런 거면 아니면 괜찮고. 누키 이미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로 말씀을 드리면 연출 컷과 누키 컷 두 가지를 사용하라라고 돼 있고 판매하는 본 상품만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텍스트는 없고 디자인적인 뭐 테두리나 아이콘 넣지 마라, 사은품의 이미지 넣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생 있죠, 순수한 이 생 요 이미지만 넣어달라는 건데 사실은 베스트 코너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게 많이 있긴 하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니 베스트에 그렇게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나가도 클릭이 별로 없던데 그냥 검색 위주로만 판매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딱 단원 짓기가 좀 그러니까 로고 분석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준호님이 그래서 두 분이 이제 1, 2절까지 제가 다 3절까지 제가 했잖아요. 그만해. 진짜 끌려갈라. 네. 진짜 끌려갈까봐 걱정되니까 이제 한 3절에서 끝내자고. 우리나라는 그렇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 보장이 좋은 나라다.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에 6번 덕주시장님 그리고 저랑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 오픈마켓 중에 지마켓 옥션의 판매 방식과 그리고 마케팅, 상품 등록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 뭐 궁금했던 게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른 또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월에 저희가 또 8번이죠? 1월에는 8번 라이브 강좌를 준비를 했어요. 라이브는 8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A부터 Z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준비하는 단계. 상품을 준비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사입처를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워낙에 많은 사입처를 우리가 뭐 여기서 상품을 갖고 오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잘 팔릴 것 같다, 뭐 경쟁적인 부분들, 또 시장적인 부분들을 독주 시장님이 잘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오픈마켓의 구조. 자, 그게 시작이라고 하면 그걸로부터 상품 등록, 페이지 제작, 그리고 광고 설정, 상위 노출, 광고 설정 이러한 얘기들로 1월 한 달 또 라이브를 준비를 했고요.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주셔서 저희가 그 내용을 토대로 또 방송을 재미있게 또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근데 잠깐 계산을 해보면 반은 채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은 채팅을 안 하고 있어. 이 반이 누굴지나 저는 되게 궁금한 거야. 용기 내서 네. 오늘 저 처음 왔는데 저 여기다가 채팅 쳤어요라고 좀 남겨주시면 안 돼요? 저 이런 생각했어요. 진짜 처음 채팅창이 남겨주신 무조건 드리는 걸로. 그래? 광고비. 좀 무섭지 않아 근데? 15명이 되게 뭔가 이러고서 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말 실수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사실 하면서 하긴 하는데 항상 치시는 분들이 올해 12월 달은 생각보다 신규로 오신 분이 많았어요. 그죠? 네. 네. 굉장히 많았고 그러면서 뭔가 누적 시청자 수도 조금 괜찮았던 것 같고
뭔가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우리 많이 하는데 그 방식을 바꾸면 사실 우리 대상은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계속 뭔가를 이 정규 라이브는 오프라인 교육이 없어지면서 정규 커리큘럼을 지켜가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뀌는 거에 대한 상황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 우리가 붙이는 거지 그 이 틀 큰 자체를 바꾸는 건 조금 힘든 부분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사실 이것도 되게 많이 궁금하기는 해. 그런데 혹시나 지금 반절 이상이 그 음지에서 지금 채팅을 안 치고 계신데 용기 내서 한 번씩 그렇죠, 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아미홈님 그래. 아미온님 이렇게 3만 원 드리겠습니다. 어, 바로 드리겠습니다. 당신이야. 아미온님께 저희 광고성 임원이 어. 3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래. 현주 강사님 댓글 채팅창에다가 그래. 접수 링크 주세요. 걸렸다. 이런 거 감사합니다. 이런 게 좀 필요해. 우리가 무섭다니까. 그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막 주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내용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쭉 오셨던 분들은 더 열심히 참여를 해주세요. 네. 강제니까요. 네. 강지영님이 아까 그 스트랜스 그분이래요. 아 정말요? 네. 네, 황지연님을 이름 바꾸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영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요 가운데 와서 한번 아 여기 오실 분, 출연을 하고 싶다. 여기 딱 오실 어. 분은 저희가 정말 네 영광입니다. 그래 네, 오셨으면 김덕주랑 좋겠어요. 김대용이랑 독대 하면서 한번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 나오세요. 이제 추천합니다. 합정이고요. 서울 IT 직업전문학교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거기 4층이니까 언제든지 저 한번 출연할게요. 저 한번 썰 풀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말모자 씌워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말모자요? 그런 거 씌워줄 수 있으니까 얼굴 가리는 말모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씌워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 못 알아보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음성도 바뀔 수 있나?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니까, 그 감안해서 하고, 나오셔갖고 이제 본인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고,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신청. 저희가 사실은 내년에 네. 판매자님들을 모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관련된 여러분 요청하시는 분들 한번 진짜 강력하게 여기 앉혀볼 생각도 있어요. 정말 뭐 그래요? 파워클릭 만든 사람 나와?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 제 의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뢰를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진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뢰 주셨는데 안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올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럴 계획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 갖고 있는데 지마켓 옵션에서 지원을 한다 했고, 근데 이제 그분도 오시면 너무 막 그러지 말고 좀 좋게 맞아요. 미래를 향한 이야기들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미리미리 전합니다. 네. 판매자는 섭외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뚱띵이부터 좀 섭외를 해갖고 여기다 앉혀놔야 돼. 코코YZ님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1월 며칠이죠 우리? 잠깐만요. 우리 채널로 제가 보겠습니다. 정신교육을 1차로 시작하거든요. 창업 설명회 마냥 1월 4일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이게 1회차일 거예요. 맞아요. 꽉 채워지는 주차니까. 4, 6, 11, 13 4일부터 1월 4일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4일날 제가 그 창업 설명회 비슷한 거부터 하니까 그때 오셔갖고 온라인 전체적으로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등록 가고 관리 가고 시스템 가고 광고 가고 이베이 에디터 가고 광고 2시간 갖고 그 다음에 이런 시간 갖는 거거든요. 1월 4일 화요일 2시요. 중간에 들어와도 되냐고요? 뭐 저는 상관없어요. 뭐 시간대를 변경해달라면 우리가 변경해줄 용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대가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댓글이나 이런 것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고민해보고 반영을 해드리는 그런. 코코님은 지금 외국이라고 하시네요. 저희가 외국 시차까지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네 미안해요. 중간에 들어오시는 거는 코코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갈피를 잡아보죠. 그죠? 혹시나 시간 변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요일은 안 돼요. 시간을 좀 오전 시간대로 바꾸자. 우리가 힘들긴 하지만 그게 좋다라고 하면 뭐 바꿀 용의도 있으니까 4시는 조금 힘들죠? 그쵸? 서로가 힘든 시간이야. 의외로 4시 때 발주서 쓰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쪽이 물건 오히려 포장하시는 분들이 4시쯤 좀 많은 걸로 같아요. 더 많아서 약간 고민이 있어요. 강의 주제에 따라, 방송 주제에 따라서 시간을 바꿀 용의도 있는데 그거는 자유롭게 주시면은 일단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요번 1월 달에는 그러면은 방송을 하면서 이 마지막쯤에 이 내용은 몇 시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을 조금 들어보는 한번 같이 들어보죠. 그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죠. 각 강의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한 분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아니요, 더 아미용님? 드리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주세요. 선물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 안양땡님이 아까 부럽다 이거 쳤는데 부러우니까 줄까요? 네, 안양대님 드리면 좋죠. 부러우면 주는 거잖아요 원래. 더 부러워야 사실 주기는 근데 하는데. 오늘 코코님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엔티님하고 코코님 새로 오신 분들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주자고요? 네, 그래. 코코님하고 엔티님은 지마켓 옥션에서 광고할 수 있는 3만 원 광고 머니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지금 여기 현주 강사님이 지금 채팅 공식 채널 아이디로 채팅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올려주셨죠? 저기에다가 아이디 넣어주시면 다음 달 초쯤에 파워클릭에 들어가시면 이머니가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럼 그걸로 광고할 수가 있고 그걸로 광고해서 그 배 이상 판매하셔갖고 이익 이게 챙기시면 됩니다. 궁금한데 이거 오늘 몇 명까지 주려고? 지금 3명 줬잖아. 네, 뭐, 4명까지 드릴 건데요. 4명? 네. 잠깐만. 덕수님이 강의할 때 거의 안 주셨어요. 아 맞아. 나 그래갖고 좀 안 주는 편이에요. 네, 제가 오늘 4명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분까지 드렸으니까 한 분만 더 드리면 됩니다. 한 분이요? 한 분이 아까 잠시만요. 우리 한 분 누구 드릴까요? 아까 독주 시점에 안양땡님 드린다고 하셨는데 안양땡님 드릴게요. 네. 잠깐만. 경수님이 제품 찾으러 왔다가 김대훈 강사님 제 이름 부르시는 것 같던데요. 아까 불렀죠 경수님은. 네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산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통화 중이시네. 우리 매니저님 현주 매니저한테 물어봐서 그냥 진짜 한 번에 다 쏜다고? 그냥 다 풀어보려고 했는데 아쉽네. 통화 중이세요. 통화 중. 내가 지금 전화한 거거든. 한 번만 더 시도한 다음에 계속 통화 중이시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아직 체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남나요? 몇 분 더 드릴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되니까. 통화 중에 안 돼. 네. 아니면 일부러 돌리시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시면서 뭐야 안 돼. 이렇게 돌려버리시는 거 있어. 보면서 원래 보시잖아요. 제가 우리 이 채널 담당하는 우리 이베이 지마켓 옥션 담당 매니저님이 있는데 지금 통화를 하신다는 겁니다. 팀장님, 지금 이거 온라인 라이브 방송 중이고요. 네,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연애 대상이라고.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플라자 교육센터 정경렬이라고 합니다. 지금 방송 중이라고요? 네, 방송 중이에요. 지금 이거 마이크로 들어가고 있어요. 채팅에 네. 지금 너무 당스러우네. 킥킥킥킥 와 안녕하세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반갑습니다. 하시네요. 뭐 이러네요. 네, 다른 반갑습니다. 제가 김현준 매니저님한테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전화 왔다. 전화가 오긴 했는데 그 쿠폰을 오늘 4분을 드릴 건데 연말이니까 조금 더 달라 막 이런 좀 채팅이 좀 있어서 네. 혹시 몇 분을 더 드릴 수 있는지 네. 자세히 여쭤보려고. 모르겠지만 네. 제가 예산 상황은 정확히 모르지만 네. 한 8분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8분이요? 3만 원씩 8분? 네. 네네. 그렇게 그러면은 더 정해서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일단은 8분 해서 넘기고 만약에 안 되면 1월로 2월에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네. 네, 없으면 사비로 달라는 얘기가 지금 채팅창에. 네. 없으면 사비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 다 녹화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례를 일으켰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되게 놀라운 프로그램이네요. 네. 놀라운 프로그램입니다. 네.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 연말 크리스마스인데 네. 연말 행복한 연말 되시고 밝은 새해 되시길 저도 너무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경렬 팀장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드릴게요. 네. 네, 됐어요. 8분 선정하죠. 8분 선정하죠. 제가 여기다 적어드려야겠다. 까먹을 수 있으니까. 네. 자, 우선 선정을 독지점이 해주시고, 자 여기다가는 적겠습니다. 저는 그 연말이라 1년을 같이 해주신 일단 이누님 드려야 될 것 같고, 경수님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HS님 드려야 될 것 같고, 경수님,
그리고 뭐 오늘 인디렉님이나 이런 분들 안 들어왔죠? 그죠? 인드레는 안 들어. 1년을 풀로 채우셨다고 느끼는 사람을 주자는 얘기. 그러니까 아까 뭐 이거 아까 NT님도 마이홈? 마이홈님 맞아요. 마이홈? 마이홈이었죠. 마미홈? 마미홈이었나? 그리고 글 강지영이었나요? 남겨주세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일단 이누님, 경수님, HS님 드렸고 마미홈이었나? 몇 명 더 드려야 돼? 8명이면 5 그러니까 5명 더 드려야 되는 거죠? 강지영님. 안양땡님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의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뭐 나이스데이님 드려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아미홈이에요. 아미홈. 아미홈. 이따가 수정하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 어필 좀 해주세요. 댓글로. 또, 댓글로 어필 좀 해주십시오. 나 또 도도한 척 해야 되는 거야? 해봐요. 어디? 코코님 드려야 돼. 코코님. 빨리 해봐요. 어필. 내가 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네, 코코님도 드려야 돼. 아미호님하고. 코코님? 코코님 외국에서 들으시는 거니까. 코코님. 네. 나이스데이님? 나이스. 시냅스님 있네. 시냅스님을 빼먹었네 우리가. 하나 둘 그러니까 3명 그러니까 총 11분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야? 두 줄로 바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분 더. 한 분 더인데 저기 지금 정윤파크님이 어필했잖아요. 네. 포장도 않고 실시간 듣고 있다. 오케이. 정윤파크님. 오케이. 네, 요렇게 그러면은 요번에 과지출을 한번 하는 걸로 하고 몇 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1분. 오케이, 11분. 8 더하기 3. 그래서 요렇게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또 이렇게 해주신 지마켓 옥션의 정경열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나 보고 계실까봐.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12월 따뜻하게 마무리를 덕분에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새 저희가 일단은 계약 연장이 돼서 거의 뭐 쓰진 않았는데 일단은 구두상으로 합의가 되어서 6개월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시도들을 몇 가지를 할 텐데 그때마다 조금 호응도 좀 해주시고 유튜브 시청도 좀 많이 해주시고 녹방으로 올라가는 것도 많을 거니까 그래서 그거 좀 해주시고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성원과 그리고 우리만큼 하는 사람 없는 거 아시죠? 그죠? 네, 그래. 카메라 좀 보고 우리만큼 하는 사람 없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저희 노력할 테니까 더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1년 동안 저희 라이브 교육 채널을 구독자님들이 정말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앞으로 2022년 우리 새로운 지마켓 옥션 비롯한 오픈마켓에 잘 팔릴 수 있는 판매 노하우와 그리고 방식들을 같이 한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잘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야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